네, 안녕하십니까. 이 채널은 그 많은 사람들을 범죄 수술실, 살인 공장이라고 불러도 가히 과장되지 않은 그 범죄 수술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채널이거든요. 한국의 처참한 그 범죄 수술실의 현실이 좀 더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그 유령 수술 살인이나 무단 장기 적출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채널이 추구하는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구독자 수가 빠른 속도로 그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그 범죄 수술의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터무니없게도 이런 그 유령 수술 살인 공장, 무단 장기 적출 이런 범죄들이 완전 독버섯처럼 지금 막 생겨나서 막 퍼져버렸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퍼지고 그리고 범죄 현장이 이렇게 다 노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 실체나 그 범죄의 역사를 다 이해하는 것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6년 동안 이 범죄의 뒤를 추적해 왔고요. 해오면서 비로소 또 최근에 이 살인 공장들의 뒤에 한국의 몇몇 공공기관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그 살인 공장의 뒤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범죄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희망적인 것은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보다 이 채널을 통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직도 지금 용어라든지 이런 게 헷갈립니다. 유령 수술, 심지어는 전공의 참여 수술, 그리고 폐닥이라든지 이런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헷갈려 하시는데 조금 더 보시다 보면 이 채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들의 눈에 이 살인 공장의 실체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전혀 과장된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밖에 수술실이라고 하는 공간, 그것을 쳐서 가리고 있는 장막의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은요, 그 장막을 거둔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훨씬 끔찍하고 처참합니다. 이 도구들이 정상적인 수술실에서는 수술 도구지만 범죄 수술실에서는 살인 도구예요. 신체를 다 절개하고 절단하고 벌리고 적출해내고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라고 하는 전문의 단체에서 윤리위원, 정보위원, 법제위원, 법제이사 등의 이제 직위를 맡아서 수행해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이 심각한 상황, 차에 걸쳐서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의견서, 진정서, 그리고 법안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 제출해 왔죠. 그 의료인 실명제나 수술실 CCTV 설치, 그리고 의료기관 명칭 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그 명칭 표기법, 이런 것에 대해서 한 수십여 차례에 걸쳐서 범죄 수술실로 딱 연결되는 첫 번째 지점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통과시키고 투명하게 만들지 않으면 온갖 범죄들이 수술실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것도 다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그 공공기관들에 의해 가지고 제가 좌절되었고요. 그 좌절된 결과가 결국 유령 수술이나 무단 장기 적출이 만연한 이런 살인 공장들로 연결이 되었죠.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그 제가 발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했던 이 모든 것들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더욱 심각한 문제가 이 살인 공장들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인죄나 상해치사죄, 중상해죄, 미필적 고의한 살인 미수죄 이런 걸로 처벌이 되지 않아 버리면 모든 그 발의하거나 제출했던 의견들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 무효로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대입은 어머니처럼 동영상이나
어떤 그런 명백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현실, 그거에 대한 내용도 다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이 살인 공장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들어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튜브는 굉장히 좋은 매체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리고 빠른 시간에 알리기 가장 좋은 매체인 것은 맞지만, 이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살인 공장 사업의 모든 것을 다 담기에는 사실은 유튜브 채널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보고서, 그리고 서적,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서 알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간혹 올려놓는 이 사파들 있지 않습니까? 사파들은 제가 그 전에 책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파를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본 사파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나 인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혹시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요, 절대로 수술대에 누워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미루어라. 어디가 어딘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요. 신종 코로나가 퍼져서 지금 여러분들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죠. 그럼 그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접촉을 안 해야 돼요. 접촉을 안 해야 되고 그 지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 간단한 상식이죠.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 살인 공장의 실체는요, 신종 코로나보다 훨씬 치사율도 높고 대단히 비인간적이고 뭡니까 짐승처럼 변한 악마의 의료인들이 고의로 저지르고 있는 범죄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완전히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검찰이나 법원이 제 역할을 못해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국의 성형수술대에 누울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유력수술 살인이나 무단장기적출 살인과 같은 것들이 반드시 상해치사죄나 살인죄, 살인미수죄 등으로 처벌되었다라는 것이 알려질 때, 공지가 될 때 여러분들이 다시 성형수술대에 편안하게 누울 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성형수술대에 눕는다, 본인이 눕게 될 그곳이 바로 살인공장의 작업대가 될 수 있다는 거,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